네, 증시인사이트에서는 올해 IPO 시장 결산과 함께 내년 시장 투자 전략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최종경 흥국증권 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IPO 시장이 상반기부터 좀 얼어붙기 시작해가지고 사실 연말로 이어졌는데 원래 11월, 12월은 IP 성수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이 무색해졌어요.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일단 올해 시장 자체가 연초에는 LG에너지솔루션의 상장과 함께 그래도 작년에 역대급 시장의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도 조금은 있었는데요. 연중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저는 올해 2022년 IPO 시장을 연착륙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IPO 시장을 이렇게 분석을 할 때 제가 투자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중요한 세 가지 변수가 신규 상장 기업 수, 두 번째는 공모 규모, 세 번째는 주가 수익률입니다.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기업이 상장을 했느냐, 얼마나 큰 기업이 상장을 했느냐, 상장을 해서 주가가 올랐느냐, 그 세 가지를 평가해야 되는데 조금씩 말씀을 드리면은 신규 상장 기업 수는 올해 코스피 4개, 코스닥 66개로 총 70개 기업이 상장을 지금 진행을 했습니다. 작년에 상장한 기업의 개수가 89개이기 때문에 21% 감소한 거고요. 지난 5년 동안 연평균 74개 정도의 매년 신규 상장 기업 수를 기록했던 것하고 비교를 하면은 사실 작년에 역사상 최대급의 IPO 시장을 뒤로 하고 그래도 꾸역꾸역 연착륙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모 규모인데요. 연간 16조 원 정도의 공모 규모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 역대급 시장이 20조 원을 기록했기 때문에 전년 대비 20% 감소하는 숫자이긴 하지만 사실 작년 빼고는 역대 두 번째의 규모예요. 근데 내용을 살펴보면은 규모는 역시 훌륭한 연착륙의 숫자이긴 한데 1조 원 이상의 대역급 기업이 연초에 LG에너지솔루션 하나밖에 없었고요. 또 하나 그 하나가 혼자서 12.75조를 했기 때문에 이 16조 원의 숫자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튼실하진 않았습니다. 또 하나는 연중 내내 상장 공모 관련된 철회가 속출하는 아쉬움도 큰 한 해였습니다. 세 번째는 주가 수익률입니다. 그 공모가 대비 주가 수익률 현재 기준으로 6.5%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플러스 6.5%면 괜찮은 거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작년에 연말 기준 플러스 55%의 공모가 수익률을 기록했던 것을 참고하시면은 올해가 어느 정도로 좀 이렇게 주가 수익률은 가장 좀 안 좋은 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신규 상장 기업 개수가 줄고, 전체 숫자 보여지죠. 한번 보시죠. 89개에서 70개로 줄었는데 그 전에는 77, 73, 70. 전체적으로 한 70개 안팎으로 이렇게 좀 이어져 왔네요. 작년에 좀 유독 컸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규 상장 기업 줄고, 그다음에 대여급이 별로 없고, 네. 수익률이 그 작년에 비해서는 뚝 떨어졌지만 그 플러스가 나긴 했지만 그것도 평균이니까 사실 그 투자자들이 느끼는 그 체감 어떤 IPO 시장과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 그래도 연착륙이라고 평가하십니까? 예, 제가 연착륙이라고 평가하는 이유는 일단 2015년부터 우리 IPO 시장이 한 단계 점프업을 해서 지금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연간 70개에서 80개 정도의 상장 개수가 유지가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밑에 걸려 있긴 하지만 신규 상장 기업 수는 어느 정도 체력적으로 평균치를 해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단순히 숫자이긴 하지만 그래도 공모 규모 역시도 16조 원이면 절대 나쁜 시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언급하셨던 것처럼 연중에 상장 철회나 공모 철회가 워낙 많이 이어지다 보니까 사실 실제적으로는 그 시장 전반적인 조정장의 영향을 받아서 좀 부진한 결과라고 그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상장을 연기하거나 취소한 기업은 얼마나 됩니까? 올해만 코스피가 4개사, 코스닥이 6개사입니다. 근데 이 총 10개사의 숫자는 공식적으로 증권신고서를 내고 수혜치까지 한 다음에 철회한 기업들만 그렇죠. 10개고요. 그 공모를 아예 미리 철회하거나 심사가 미승인 나거나 자체적으로 청구서를 접수를 하려다 접수하지 않은 기업까지 합치면은 사실 굉장히 많은 숫자가 올해 상장을 지금 내년 이후로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 비상장 기업들 공모한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다 맞습니다. 취소를 했죠. 특히 대기업의 계열사들이 올해 좀 이렇게 유망 기업군으로 이렇게 좀 잡혀 있었는데 일정을 전부 23년 이후로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IPO 시장이 연말로 가면서 화가 얼어붙으면서 기업들이 코스닥 상장 대신 그 코넥스, 그러니까 초기 중소기업 주식 시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대안으로 코넥스 시장에 많이 간다 그러는데 그 올해 스펙 합병 상장이나 코넥스 상장 이쪽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스펙 시장이 올해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스펙은 두 가지로 평가를 하셔야 되는데 한쪽은
증권사들이 상장시키는 스펙 껍데기 시장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껍데기랑 합치는 합병 시장이 있습니다. 예. 두 개 모두 굉장히 역대급으로 크게 활발했는데요. 제가 숫자를 좀 말씀드리면 올해 스펙 껍데기는 45개가 상장을 예정하고 있고요. 스펙 합병은 17개 기업이 예정을 하고 있고 이미 확정된 23년 물량도 5개나 달합니다. 이거는 전년 대비해서 전년이 역대급의 IPO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작년하고 비교할 때 스펙 시장은 2배 이상 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코넥스 시장 같은 경우는 또 작년에 7개밖에 상장을 안 했어요, 연내에. 근데 올해는 지금 14개 상장이 예정되어 있고요. 그중에 6개는 전부 연말에 진행되는 물량입니다. 다만 투자자분들께 꼭 말씀을 좀 덧붙이고 싶은 거는 이 스펙 합병 시장이나 코넥스 시장 같은 경우는 기존의 일반 IPO 시장하고 대안이나 대체가 될 수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리그가 좀 다르다는 표현을 쓰는데 시가총액 자체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좀 일반 IPO 시장에서 약간 소형주로 조금 애매한 기업이나 소형주로 약간은 투자의 매력이 떨어지는 기업들이 스펙 합병이나 코넥스 시장을 거쳐서 또 이렇게 굉장히 또 그쪽 시장에서는 또 이렇게 우량주로 평가받아서 상장하는 그건 좀 약간 리그가 다른 시장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리그가 다른 시장. 제 느낌에는 스펙은 마치 그 편입하는 것 같은 느낌이 네. 들고요. 그다음에 이 코넥스 같은 경우에는 취업 전에 인턴 활동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굉장히 정확한 표현이십니다. 예. 예. 자, 그래도 소형주가 이 어려운 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괜찮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좀 더 추가로 설명해 주시죠. 일단 저는 대형주가 안 좋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어요. 숫자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 2천억 이상하고 2천억 이하의 공모가 대비 수익률을 제가 따로 뽑아왔는데요. 2천억 이상의 기업은 현재 기준으로 공모가 대비 평균 플러스 2.9%가 계산이 되고요. 2천억 이하의 주가 수익률은 7.6%가 계산이 됩니다. 확실히 평값도 높게 나오고 있어요. 이 얘기는 올해 시장 자체가 워낙 조정장이 심하다 보니까 약간 작은 기업일수록 시장의 조정장의 영향을 좀 덜 받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좀 시가총액이 큰 기업일수록 시장 조정장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인 약세장이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근 금융당국에서 IPO 건전성 제고 방안을 발표를 했어요.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저께였나요? 3일 전이었나요? 금융당국에서 금융위에서 2023년부터 그 IPO 시장에 대한 좀 건전성을 제고하는 얘기를 지금 나왔습니다. 제가 시청자분들한테 조금 요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매년 연말이 되면 IPO 시장에 대해서 그 개선책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매년 시행되는 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요번에 제가 오늘 방송 나오기 전에 요 실제 IPO를 진행하는 증권사 IPO 팀들하고 얘기를 좀 많이 해봤어요. 근데 요번에 나온 그 건전성 그 향상 이 방침은 내년에 시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게 지금 네. 업계의 반응입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일단 허수성 청약 수요 관리 책임 강화라든지 또 적정 공모가 산정을 위한 수요 예측 내실화라든지 뭐 공모 주가 급등락 방지라든지 여러 가지 대책이 있는데 시청자분들께서 꼭 하나만 기억해 주실 내용은 바로 그 주관사, 증권사들이 주금 납입 능력, 기관들의 주금 납입 능력을 자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해서 평가해서 이에 따라 수요 예측 참여 기간의 물량을 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반 청약자분들이 IPO 시장에 청약을 하실 때 돈을 넣고 배정을 받으시잖아요, 주식을. 근데 기관 투자자들은 수요 예측할 때 돈을 직접 입금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정확히 평가를 해서 기관 쪽에서 수요 예측 당시에 허위성, 허수성 청약이 들어오지 않도록 더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그런 방안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들이 많은 시장 제도 중에 불만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왜 공매도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불리한 시장이고 이번에 뭐 금투세 같은 경우에도 불리한 시장이고 또 공모주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바로 그 부분 때문에 네. 개인들은 돈 증거금 넣고 하는데 기관들은 그냥 허수로 청약하고 이런 네. 문제들이 있었죠. 충분히 있었었고요. 또 하나 추가적으로 또 그 투자자분들이 관심 가지실 만한 내용은 공모주의 주가 급등락 방지를 위해서 기관들의 의무보유 허가 기간에 따른 물량을 차등 배정한다든지 아니면 현재에 있는 가격 변동 제한폭을 더 넓게 한다든지 혹은 기관들의 수요 예측 기간을 연장하거나 사전 수요 조사를 허용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이 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이 금융위의 건전성을 높이는 이 방안은 시청자 여러분들 한 번씩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덧붙여가지고 네. 많은 투자자들이 좀 약간 의문을 갖는 부분이
공모 후에 주가가 급락하는 업종 같은 경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수요 예측도 예측이지만은 공모가 자체가 너무 과대평가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을 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일단 요거는 제가 이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PO 시장의 그 절차는 호흡이 굉장히 긴 시장입니다. 즉 우리 회사가 상장을 하겠습니다 하고 청구서를 접수하는 시점과 심사를 받고 실제 수요 예측을 진행하는 기간이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벌어져 있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할 때랑 지금 시장이 달라지면은 2022년처럼 이렇게 조종장이 지나게 되면은 처음에 생각했던 밸류에이션보다 실제 상장할 때 밸류에이션이 좀 비싸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거는 반등장에선 또 반대의 또 플러스 효과가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그런 분위기는 좀 잘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시차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맞습니다. 약간의 착시도 있겠네요. 자, 내년 1월 4일, 5일에 그 나란히 기관 수요 예측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TMC와 한주 라이트메탈인데요. 자, 이때부터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IPO 시장도 연초 효과가 있습니다. 예, 연초에 반짝 반등하는 효과가 있어서 특히 11월, 12월 지금 좀 시장이 많이 얼어붙어서 IPO 시장도 쉬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첫 주에는 TMC 한주라이트메탈, 2주 차에는 오브젠 센즈랩, 미래반도체, 또 그 다음 주에는 스튜디오 미르까지 지금 현재 확정된 수요 예측 일정만 6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게다가 첫 주부터 진행하는 한주라이트메탈은 알루미늄 기반 경량화 자동차 부품으로 전기차 관련된 이슈로 충분히 각광을 받을 만한 기업이고요. TMC 같은 경우는 반도체 특수가스로 시가총액 3천에서 4천억대에 굉장히 오랜만에 들어오는 중형급의 기업이라 또 시장의 관심을 또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조금 이렇게 비공식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IPO 시장에서 연초 효과가 좀 있는 이유는 사실 연초 새해부터 드랍을 하거나 예. 가격을 너무 낮게 적지 않습니다. 기관들도 그렇고 저희 개인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왜냐하면 연초에는 열심히 해보자는 좀 예. 올해 좀 예. 열심히 해보자는 그런 또 그런 기대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연초 효과가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지금까지 뭐 올해 IPO 시장과 내년 전망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흥국증권의 최종국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